좋아요, 구독. 지금 살펴보면요. 반도체를 본업으로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는 하이브리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고 때문인데요. 반도체로 벌어들인 든든한 현금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을 살펴보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게 반도체 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살펴봤을 때도 외국계 창구 순매도 3위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진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게 미국 증시의 이제 기술주의 조정이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AI 열풍 이후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AI 시스템을 만드는 반도체 관련주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PCI나 그다음에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국내 이제 반도체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상황이 우리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FOMC와 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조정을 거친 후에는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될 만한 기업은 어디가 될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국판 엔비디아가 완전 좀 특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회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도 좀 설왕설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이후에 회복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IT 관련된 전방 산업이나 IT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에 따른 이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침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이 좋은 리포트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가 계속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달 이제 D램 고정 가격이 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산 효과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 AI 관련된 매출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실적 개선세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원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좋아질 것밖에 안 남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5월 달 이제 반도체 수출도 4월 달보다 한 1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일단 바닥은 지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업황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업황이 나쁘다라고 해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고성능 이제 D램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고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의 회사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기존의 DDR4램에 대해서는 투자를 상당히 줄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DDR5나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이나 AMD가 이제 신형 이제 CPU를 정상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형 CPU를 이제 기대하는 이유는 이 CPU가 DDR5 D램을 지원하기 때문인 거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DDR5 D램이 전체의 한 20%를 차지할 만큼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DDR5 D램이나 아니면 EUV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이제 장비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DDR5다 그러면 뭐 심택이나 아벨코전자, ISC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V 같은 경우는 뭐 SNS텍이나 뭐 FST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워낙 특이한 종목인 만큼 똑같은 종목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한 섹터에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또 2차 전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지금 수급 현황을 살펴봐도요. 4월 내내에는 지금 팔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팔아내다가 5월부터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또 에코프로는 살펴보면 종가 기준으로 거의 1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뭐 오늘은 두 그룹주가 다 쉬어가고는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후에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지금 지나갔지만 그 기관의 이제 매매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월달 같은 경우 이제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4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뭐 여전히 실적 대비로는 뭐 조금 주식이 좀 과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2025년도까지 지금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2025년도 투자에 맞춰져서 지금 주가 수준도 그거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과잉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 내에서 캐퍼를 증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파나소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에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캐파는 한 7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 전기차의 수요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예상 수요량은 200에서 250기가와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지금 이런 이제 에너지가 생산 캐파가 남는 상황이 과연 주가에 반영 그 당시로 가면 주가에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양극재나 아니면 2차 전지 업체들이 한 단계 지금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이제 기업 실적보다는 지금 원체 많은 분들이 관심 사항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 차원에서의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도 살펴보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소재 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소재주들 앞으로 좀 반등할 여력이 더 있을까요?
뭐 1차 전지 뭐 전체 하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랑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극재 업체 주가에 따라서 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뭐 당연히 현재 공급 관련돼서 체인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 업체가 그만큼 캐퍼를 만들 거에 따라서 뭐 양극재나 관련된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어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초에 비해서 작년에 리튬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한 12배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네. 킬로그램당 534 위안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 4월 달에는 152 위안까지 떨어졌고요. 네. 최근 들어 다시 300 위안 순으로 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차량용 2차 전지 생산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에 85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220기가와트까지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작년 9월까지는 372기가와트, 그러니까 뭐 작년 전체적으로 하면 500기가와트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생산 캐파가 증가를 하면서 리튬 가격이 풍기 현상을 빚었고요.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리튬 가격의 이런 급등락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리튬 채굴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뭐 여러 단속들로 인해서 리튬 채굴을 일부 광산은 중단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조금 반등한 그런 수준이지만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뭐 크게 이걸 올리겠다라는 그런 네. 의지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의 변화폭은 이제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업체들은 이제 매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업 마진을 갖고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업 마진이 한 5에서 7%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소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주도 얘기를 해봤고 2차 전지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합친 하이브리드 종목이 요즘에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신성에너지,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주식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양 회사 이쪽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이제 호재가 겹쳤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뭐 얘기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사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과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좀 덜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을 거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대비를 하시고 일단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리드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눌림목이 생기면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반도체주도 살펴봤고 뭐 2차 전지주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 관련돼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EUV 공정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12나노 DDR5 램에 대해서 지금 EUV 공정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EUV 공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EUV 공정 관련된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SNS텍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포토 마스크 관련된 그런 네. 이제 플랭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와 더불어 이제 EUV용 이제 플랭크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EUV 관련된 분야가 계속 삼성전자에서 EUV 공정을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앞으로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